미국 최고 병원이 석 달간 못 찾은 병. 한국 AI가 12분 만에 진단. 죽음 직전에 CEO 부인을 살린 충격 실화. 안녕하세요. 세종 메디컬 인스티튜트 심장내과 교수 박재민입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에서 15년간 근무한 후 조국으로 돌아와 한국 의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의사로서 경험한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2024년 9월, 제 앞에 한 통의 긴급 의뢰서가 도착했습니다. 로라 애슈턴, 미국 최대 투자그룹 CEO의 부인이자 48살이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술로 겨우 살아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뉴욕 최고의 병원에서 석 달 동안 온갖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전도 정상, 혈액 검사 정상, CT, MRI 모두 정상.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고 언제든 다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진은 결국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지내라는 말은 곧 죽음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찰스는 전 세계 의료기관에 아내의 자료를 보냈습니다. 런던, 파리, 취리히, 도쿄.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병원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한 결과 원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찰스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라 본인은 한국행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국은 뉴스에서 본 미세먼지로 뒤덮인 회색 도시였고 무례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사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곳에 가야 하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뉴욕에 남으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편견 사이에서 결국 생존 본능을 선택했습니다. 서울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다짐했습니다.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그리고 한국 의료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로라의 의료 기록이 우리 병원 서버에 업로드되었습니다. 10년치 건강검진 기록, 석 달간의 입원 자료, 수백 장의 영상 자료. 방대한 데이터였습니다. 미국 의료진이 석 달 동안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우리 병원의 인공지능 시스템 하모니에게 넘겼습니다. 하모니는 2020년부터 개발된 한국형 의료 인공지능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의 20년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1000만 건이 넘는 진료 기록과 500만 건의 수술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체질과 유전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모니의 진짜 강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양 의학처럼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분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과 현대의학의 정밀함을 결합한 독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로라의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분 18초. 화면에 진단명이 떴습니다. 자가면역성 미세혈관 염증.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매우 희귀한 질환입니다. 1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가 심장 주변에 아주 작은 혈관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혈관이 너무 작아서 일반 검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CT로도 MRI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결국 심정지로 이어집니다. 미국 의사들이 못 찾은 게 당연했습니다. 이 병을 진단하려면 10년치 데이터를 패턴 분석해야 합니다. 면역 수치의 미세한 변화, 심박수의 불규칙성, 혈액 내 특정 단백질의 증감. 이 모든 걸 종합해야 보이는 병입니다. 인간 의사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모니는 해냈습니다.
12분 만에 말입니다. 저는 즉시 뉴욕의 로라 주치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뭘 안다고 그러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세한 분석 리포트를 보내자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면역 이상의 흔적, 5년 전부터 나타난 미세한 심박 변화, 3년 전부터 증가한 염증 지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라에게 이 결과를 알렸습니다. 로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 최고 병원이 석 달 동안 못 찾은 원인을 한국 인공지능이 12분 만에 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찰스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뉴욕에 남아 죽거나 서울로 가서 살거나. 로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로라 부부가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VIP 라운지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로라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스크를 썼습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멈췄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로라가 마스크를 벗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서울이라고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뉴스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죠. 사실 서울의 공기질은 뉴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날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는 계절적 현상이고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필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자율주행 위료 전용 밴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로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차 안에는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심박수, 혈압, 혈중, 산소 포화도가 자동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즉시 병원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로라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 합법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레벨 4 자율주행을 상용화했습니다. 특히 위료 분야는 정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한옥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디지털 스크린이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찰스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몰랐던 거야. 세계는 변했는데 우린 옛날 이미지에 갇혀 있었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세종 메디컬 인스티튜트.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미래형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홀로그램 안내원이 나타나 길을 안내했습니다. 로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SF 영화 같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202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전 세계 의료 기술을 집약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나노 치료 기술,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한국의 대기업들이 의료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의료기기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진단 장비로, 배터리 기술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진화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에서 의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로라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간 로라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40대 중반의 동양인 남성. 하지만 제 이력을 보고는 안심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졸업, 존스 홉킨스 레지던트 메이오 클리닉 심장내과 전문의. 15년간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로라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미국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미국 의료는 훌륭합니다. 최첨단 기술과 뛰어난 인재들이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는 병을 없애는 데 집중합니다. 증상을 제거하고 수치를 정상화하고 병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몸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는 다릅니다. 우리는 회복을 추구합니다.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면역을 강화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전인적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이건 한국 문화의 뿌리를 둔 철학입니다. 한의학에서 배운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게 위료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로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로라의 주치의 제임스 박사였습니다. 그는 찰스에게 먼저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로라 아직 늦지 않았어요. 뉴욕으로 돌아가요. 여기 치료법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실험적이고 위험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우리 나노 면역 정화술은 이미 400건 이상 시행되었고 성공률은 93%입니다. 국제학회에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학회요? 누가 인정하나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란셋에 게재되었습니다. 지난해 유럽 심장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로라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석 달 동안 원인도 못 찾았어요. 한국 인공지능은 12분 만에 찾았고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명확해요. 제임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로라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 저를 살릴 수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로라는 특별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모니를 직접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하모니와 대화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라님. 저는 하모니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해하고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입니다. 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병을 찾아냈나요? 하모니가 답했습니다. 내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혼란에 빠져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심장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하모니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과로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의 몸이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냈지만 당신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강제로 멈춘 것입니다. 로라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모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호를 지우고 올바른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박재민 교수님이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화면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노 면역 정화술입니다. 나노미터 크기의 특수 입자를 혈관에 주입합니다. 이 입자들은 면역세포의 오류 신호를 찾아 제거합니다.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처럼 작동합니다.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고 시스템을 정상화합니다. 이 기술은 한국의 반도체 나노 공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칩을 만드는 기술을 위료에 적용한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기술입니다. 로라가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수술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공률은 93%입니다. 당신의 경우 나이가 젊고 기저질환이 없어 조건이 좋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95% 이상입니다. 로라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찰스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결정을 따를게. 로라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서를 건넸습니다. 로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하모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로라님, 당신은 이미 한번 죽음을 이겼습니다. 심장이 멈췄지만 다시 뛰었습니다. 그건 위약만의 힘이 아닙니다. 당신의 위지입니다. 그 위지를 믿으세요.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새벽으로 정해졌습니다. 수술실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4시.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로라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제발 부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만날 겁니다. 마취과 의사가 약을 투여했습니다. 로라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목 동맥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했습니다. 나노 입자가 담긴 용액을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나노 입자들이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 주변 미세혈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노 입자들이 염증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면역세포의 오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차단했습니다. 잘못된 공격 명령이 사라졌습니다. 면역세포들이 혼란에서 벗어났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심전도가 규칙적인 파형을 그렸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2시간 40분. 로라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4시간 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가 걸작이었습니다. 저 살아있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요. 로라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안정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 하느님, 정말 뛰고 있어요. 찰스가 달려왔습니다. 아내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런 순간은 가족의 것이니까요. 이틀 후 로라는 병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식 회복 식단이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부드러운 호박죽, 신선한 나물. 로라는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영양사가 설명했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면역을 돕습니다. 호박은 항염증 효과가 있고 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한국인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먹으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로라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맛, 따뜻함, 향기, 모든 게 생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심장 기능 정상, 염증 수치 정상, 면역 지표 정상. 로라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꿈이 아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당신은 이제 건강합니다. 로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제 목숨을 구했다는 걸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퇴원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로라는 마지막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신 스캔,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모니가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표시되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봤습니다. 간 우엽 상단 표면 가까운 곳. 0.004mm 크기의 세포 덩어리였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일반 CT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모니의 초정밀 AI 분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포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초기 간암 세포였습니다. 아직 암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5년 후 치명적인 암으로 자랄 세포들이었습니다. 로라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되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미국에서 5년 후 발견되었다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나노 타겟 치료입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나노 입자를 주입합니다. 정상세포는 전혀 손상 없이 암세포만 제거됩니다.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틀 후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로컬 마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초음파 가이드하에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했습니다. 나노 입자를 정확히 암세포 위치에 투여했습니다. 30분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로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수술도 아니고 항암 치료도 아니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입니다. 당신은 이제 암도 없습니다.
로라가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찰스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라님, 당신은 2번 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심장으로, 한 번은 간으로. 하지만 진짜 구원은 한국에 온 결정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편견을 깨고 여기 온 것. 그게 당신을 살렸습니다. 로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빚을 졌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한국 의료가 얼마나 위대한지. 로라는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원날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로라의 남편 찰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참석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찰스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년간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 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전면 변경합니다. 배터리 대신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하겠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말입니다. 60조 원을 한국 의료산업에 투자합니다. 회장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찰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생명을 말입니다. 3달 동안 뉴욕 최고 병원이 못한 일을 한국은 2주 만에 해냈습니다. 원인을 찾고 치료하고 완치시켰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말입니다. 나노 기술, 인공지능, 정밀 위료. 한국은 이미 미래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위료 강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찰스는 서울 바이오 퓨처 얼라이언스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학 병원들과 협력하여 차세대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라를 연단으로 불렀습니다. 로라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3달 전 죽음 직전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로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싫었습니다.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후진국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기술만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박재민 교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제 두려움, 제 절망, 제 희망까지 보살폈습니다. 간호사들은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영양사는 제 입맛까지 신경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번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심장으로, 한 번은 암으로. 하지만 2번 다 살아났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저는 이제 증인입니다. 한국 의료의 기적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이 진실을 알리는 데 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나라. 혁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 로라는 귀국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하모니 간호사들, 영양사들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로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1년 후 다시 올게요. 정기 검진도 받고 한국도 더 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세요. 로라 부부가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독일에서 온 환자였습니다. 한국 의료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의료 강국임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환자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립니다.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것이 한국 의사의 자긍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국 의료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